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미래가 우리나라 인구 문제랑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딱 2019년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시계가 멈췄어요. 아니, 멈춘 걸 넘어서 아예 거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만 해왔는데 이제 그게 끝난 거죠. 지금은요, 매년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0.72. 이게 뭐냐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에요. 세계 최저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의 절반도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구 충격이 그냥 전국에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말 그대로 둘로 쫙 쪼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집의 미래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그런 두 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분열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한 지역의 젊은 여성 인구,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까지의 여성 인구를 그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숫자가 만약 0.5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그 지역은 그냥 스스로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곳,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인데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리고 나머지 국토 대부분을 뒤덮은 저 붉은색들, 저기가 바로 소멸 위험지대입니다. 정말 지도 위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가 그려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벌써 2019년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무려 43%,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점점 더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 지도에 갈라진 틈, 이 단층선이요. 이게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지도 위로 옮겨와서 아주 깊고 위험한 경제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아까 봤던 인구 소멸 위험 지도고 오른쪽이 주택 가격 지도입니다. 그냥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어떤가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사람이 몰리는 곳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사람이 떠나는 곳은 집값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완벽한 경계적 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뜯어봐도 이게 아주 명확해요. 보세요. 비수도권에서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 위험 자체가 집값에 그냥 치명타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어떠냐? 거긴 인구 소멸보다는 당장 안 팔리는 새 아파트가 있냐 없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지역이 아예 다른 게임의 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수도권에서는 이 인구 감소가 그냥 집값이 좀 떨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그 거대한 충격파로부터 비껴나 있는 어떤 안전한 섬처럼 혼자 남아있는 거고요. 이렇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제 곧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도시를 만들어온 바로 그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 예전의 재개발은 진짜 마법 같은 거였어요. 다들 아시죠?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더 높게, 더 많이 짓기만 하면 됐어요. 그럼 새로 생긴 집들을 팔아서 공사비도 내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오히려 돈까지 벌었잖아요. 정말 완벽한 공식이었죠. 근데 이 마법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마법의 연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죠. 공사비는 미친 듯이 올랐죠. 거기다 재개발이 필요한 낡은 아파트들은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모든 무게에 짓눌려서
그 완벽했던 과거의 성공 공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딱 이 차이 하나로 내 집이 계속해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손도 못 대고 낡아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고 하는 복권 추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낡은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이 낡았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던 소중한 보금자리가 낡아도 고칠 방법도 없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백만 가정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 나라에 남겨진 수많은 집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장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거대한 운명이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의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